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오늘의 신문 배창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세미입니다.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31일 730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했습니다. 31일 경북 경산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9.9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새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 이후 13년 만에 다시 디폴트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블루오션이 부릅니다. 다만. 이렇게 널 곁에 두고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랑한다고 마음으로 외치고 어떤 것도 너를 위해 약속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 눈만 보아요. 시간은 우릴 갈라놓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 애태우지만 다만 약속해요. 내게 약속해요. 긴 시간이 가도 너만 기다린다고. 다만 기억해요. 우리 기억해요. 이런 아픔들도 모든 날은 모두 추억이라고. 말아요. 울지 말아요. 내 마음이 아파요. 너를 위해서 해줄 게 없어서 당신이면 충분하죠. 더는 필요 없겠죠. 세상 모든 게 내 것만 같겠죠. 낯선 이 길이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잘 견뎌내야 해. 다만 약속해요. 내게 약속해요. 긴 시간이 가도 너만 기다린다고. 다만 기억해요. 우리 기억해요. 이런 아픔들도 모든 날은 모두 추억이라고. 너 없이 단 하루도 어느 하나도 꿈꿀 수가 없어서 다만 약속해요. 내게 약속해요. 긴 시간이 가도 너만 기다린다고. 다만 기억해요. 우리 기억해요. 이런 아픔들도 모든 날은 모두 추억이라고. 네, 오늘의 신문 주요 기사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31일 730 재보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동반 사퇴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경기 수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손학규 상임고문이 이날 오후 정계 은퇴를 전격 선언하면서 야권의 차기 대권 경쟁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 이겨야 하는 선거에서 져서 죄송하다면서 모든 책임을 안고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말했다. 안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넉 달 동안 최고위원들께 많이 의지하고 배웠다. 선거 결과는 대표들의 책임이라면서 평당원으로 돌아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퇴의 변을 전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공동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자 최고위원단도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의결했다. 김한 공동대표의 퇴진에 따라 박영선 원내대표가 대표직 직무 대행을 수행하면서 비대위 취재 전환 등을 통해 선거 참패 충격에 빠진 당을 추스르고 재건 작업을 지휘하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오는 3일까지 당 상임고문단과 시도당 위원장단, 선수별 의원 모임 등 단위별 비상회의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손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정치를 그만둔다면서 떳떳하게 일하고 당당하게 누리는 세상,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나누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들려 했던 저의 꿈을 이제 접겠다며 은퇴의 변을 밝혔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31일 경북 경산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 39.9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날 대구, 영천, 광주의 낮 최고 기온도 40도에 육박했다. 서울 서초구는 36.2도까지 올랐다. 이날 기상청은 대구, 경북 일부 지역과 전주에 폭염경보를, 다른 지역에도 폭염주의보를 내렸다.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동하고,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4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상청은 서울 등 중부지방과 대구, 경북 내륙 지역의 불볕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서해상으로 북상 중인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토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강하게 불 전망이다. 태풍 나크리는 지난 30일 오전 9시쯤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86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고 31일 오후 3시쯤 약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해 오키나와 서남 서쪽 약 130km 해상에서 시속 22km로 서해상으로 진입하고 있다. 금요일엔 제주도와 남부지방이 태풍 나크리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올 전망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토요일엔 제주도가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나머지 지역은 간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요일엔 전국에 시간당 40mm 이상의 강한 비를 포함해 100에서 200mm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면 새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기업이 고객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에 수익을 챙기면 시장에서 퇴출하고 수익금을 모두 몰수 추징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을 밝혔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주민번호의 경우 개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면 제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13자리 중 앞 6자리는 변경할 수 없고 뒷자리 일부를 바꾸는 방식이다. 현재 오류 정정이나 말소 절차는 있지만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주민번호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할지는 9월 공청회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주민번호 수집과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다음 달 7일부터 법에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법하게 수집을 해도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 내년 2월 7일까지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 금액을 입증하지 못해도 법원 판결에 따라 300만 원 이내에서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유통으로 이익을 얻으면 전액 몰수 추징된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 이후 13년 만에 다시 디볼트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악셀 키실로프 아르헨티나 재무장관은 30일 뉴욕에서 이틀간에 걸쳐 열린 채권단과의 채무상환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선언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 뉴욕 법원이 마감 시한으로 정한 이날 밤 12시까지 국채에 대한 이자 5억 3,900만 달러를 지급하지 못했다. 디폴트를 선언하면 당장 대외 결제가 안 되고 해외 자금 조달의 차질을 빚지만
아르헨티나는 이미 2001년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직접 결제와 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어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이날 아르헨티나의 국가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아르헨티나가 이번 디폴트 사태로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아르헨티나 채무 위기의 영향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 서인아가 부릅니다. 고무줄. 다음은 정치명 기사입니다. 새누리당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것을 자축하면서도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당 지도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승이 자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정부와 여당이 잘했다고 표를 준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거울 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표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새누리당 손을 들어준 것은 국가 혁신과 경제 활성화가 절실했기 때문이라며 민생 경제 살리기에 온몸을 던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했다. 이인재 최고위원은 당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정치적 안정을 호소했고 국민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우리가 지금부터 잘 받들어서 반드시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소장파 초재선 의원 20여 명도 이날 모임을 열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새누리당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안철수의 리더십에 크게 실망했으며 권은희 공천에 대한 실망도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현재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이름만 갖고 전략공천에서는 민심과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전략공천 소지가 남은 독소조항을 없애기 위한 당헌 당규 개정 작업을 올해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당분간 선거가 없는 만큼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당정청 관계 회복을 통해 경제 살리기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본격적인 김무성 체제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서면 브리핑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하신 뜻을 무겁고 소중하게 받들겠다며 경제를 반드시 살리고 국가 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이를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제1야당 재건의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730 재보궐선거 참패를 책임지고 31일 전격 사퇴를 발표하면서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당원 당규에 따라 박영선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당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박 원내대표가 당의 운명을 결정할 키를 잡았다. 박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선임하거나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지난 5월 8일 새정치연합의 야전 사령관에 오른 박 원내대표는 서울 구로을에 지역구를 둔 삼선 의원이다. 제1야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로 당내에서 대표적 강성 의원으로 분류돼 왔다. 19대 국회에선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정무 여당이 관철회를 했던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을 끝까지 반대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일화가 유명하다. 18대 국회 땐 이명박 정부의 김태호 총리 후보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낙마시켰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타일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전순옥 의원에 동행하게 했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는 매주 주례 회동을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당내에선 원내대표 취임 2개월 만에 강한 리더십을 확립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선 때 문재인 의원의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원내대표 경선 때는 486 세대 우상우 이인영 의원 등의 지지를 받았으며 박지원 의원과도 가깝다. 개파색이 옅어 당내 여러 세력과 잘 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 국정감사 등 원내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됐다며 이번 비대위를 계기로 당내 개파 갈등을 잘 조율한다면 박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재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곧바로 4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예고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박범계 대변인은 오늘부터 8월 3일까지 박 원내대표가 상임 고문단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단위별 비상회의를 소집해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여권이 730 재보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세월호 전국 탈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당청은 30일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보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정치적 고리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등 국회에 기류 중인 법안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달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세월호의 국민적 슬픔을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명심해야 하겠다고 주문했다. 1분 30초 동안 원칙이라는 단어가 3차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유가족들의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방안을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며 막았던 것과 같은 논리다. 야당이 차선책으로 들고 나온 특별검사 추천권 야당 부여, 특검보 조사위 파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는 시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는 재보선 참패 후 수뇌부 공백 상태인 새정치연합을 상대로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4일부터 열기로 했던 청문회는 핵심 증인 채택 불가라는 강경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선거 이전에는 방어적 입장에서 야당과 증인 명단을 협의해왔으나 선거 압승 이후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증인 채택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모습을 보여 민심을 악화시켰다며
국민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서 해결하라는 민심이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서 휴가에 들어가면서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주문한 바 있다. 당청의 강경 드라이브는 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자 세월호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패배한 야당과 유족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사였습니다. 정희송이 부릅니다.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꽃이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지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하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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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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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꽃이지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지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하나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줄 거야.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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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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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네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니까 경제면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1만 달러 초과 2만 달러 미만인 화폐나 증권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 또는 반입하면 형사처벌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르면 10월부터 하루 2,000달러까지는 제한 없이 환전상에서 돈을 바꿀 수 있다. 신고 없이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는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는다. 기업은 50만 달러 이하의 해외 직접 투자를 할 때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에서 6월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환 분야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 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외환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1만 달러를 초과한 화폐나 증권 등을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면 경중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전과자를 양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자의 제재를 합리화해 2만 달러 미만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환전상을 통한 2,000달러 이하의 소액을 환전할 때는 외화 매입, 원화 매입 모두 따로 증빙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외국환 은행이 없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에서도 한 사람당 연간 누적 3만 달러 이내 범위에서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따로 외국환 은행의 신고나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액수는 현행 건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기업의 대거래 편의와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은 기업이 해외 직접 투자를 하려면 금액과 상관없이 사전 신고가 필요하나 앞으로는 연간 누계 50만 달러 이하 해외 직접 투자와 현지 법인의 자손 회사 지분율 변경은 사전 신고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향후 물가 경로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사에 다니는 김아무개 팀장은 가끔 다니는 식당의 백반값이 최근 1,000원이 내린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닌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식당들이 손님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가격을 내려서라도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의도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외식비뿐만 아니라 식료품, 농산물 등 우리나라의 모든 서비스와 재화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거의 오르지 않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에 견주어 1.4%에 그쳤다. 이는 198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이 1%대 아래로 떨어졌던 적은 외환 위기 직후인 1999년 한 해뿐이었다. 1%대에 불과한 낮은 물가 상승률은 공급에 견주어 수요가 적다는 뜻이다. 언뜻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내리면 항상 좋기만 할 것 같지만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1990년대 이후 일본처럼 경제가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31일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향후 물가 경로에는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하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는 중립적이라고 봤던 판단을 바꾼 것이다. 지금껏 한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려 물가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방어한 것이었는데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내리는 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한은이 방어를 해야 할 중기 물가 목표 수준은 2.5에서 3.5%다. 그런데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 물가는 3년째 1에서 2%대를 맴돌고 있다. 이렇듯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서 현재 2.5% 수준인 한은 기준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더 풀리기 마련인데 그에 따른 물가 상승이란 부작용을 덜 걱정해도 되기 때문이다. 한겨레 신문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 주택을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투자 이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의 기준을 현재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지난달 31일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기준인 7억 원으로 했을 때 송도에서 여러 가구의 아파트를 사는 것을 제외하곤 투자이민 적용을 받을 길이 거의 없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금 하한선 조정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투자금 조건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8월, 9월께 최종 확정되고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이 제도의 투자 대상은 콘도나 호텔, 리조트, 별장, 펜션 등 휴양 목적의 체류시설로 한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평창, 전남, 부산 동부산 관광단지는 5억 원 이상, 인천경제자유구역이나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는 7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 자격과 영주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투자 이민 대상에 영종, 송도, 청라지구 미분양 아파트를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투자금의 기준은 현재 운영 중인 휴양시설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아파트 등을 7억 원 이상 매입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제주도, 강원 평창과 달리 콘도, 펜션 등 매입 가능 숙박시설이 극도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투자 대상 대부분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의 경우 7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경제 자유구역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투자 이민이 시작되면 투자 심리가 개선돼 영종, 송도, 청라의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기사였습니다. 윤태규가 부릅니다. 사랑하러 가자. 사람이냐 돈이냐 명예냐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게 무엇냐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에 청춘을 걸어서 목숨처럼 지킨다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내 사랑을 찾아서 지금 떠나가보자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 떠나가보자 사람이냐 돈이냐 명예냐 인생을 걸 만큼 중요한 게 무엇냐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에 청춘을 걸어서 목숨처럼 지킨다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내 사랑을 찾아서 지금 떠나가보자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 떠나가보자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내 사랑을 찾아서 지금 떠나가보자 사랑하러 가자 운명의 전부 던져놓고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 떠나가보자 Hey, go, go. 네, 다음은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송소진 씨 전해주세요. 오늘도 중부지방은 폭염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시작되면서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조금 떨어질 전망입니다. 예상한 낮 기온 서울, 전주 34도, 대전, 대구 33도, 광주 31도 등이 되겠고요. 중부지방의 소나기는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한편 태풍 나크리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12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되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도 비가 점차 시작돼 그 밖에 남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태풍이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제주도는 내일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이후 태풍은 서해상을 따라 천천히 이동할 전망이어서 우리나라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태풍의 직간접 영향을 받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100에서 3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도 최고 60mm, 그중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전망이어서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철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레일 교통센터 주인경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운행하는 열차의 좌석 구하시기가 무척 힘겹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답게 미리 자리를 확보하시는 분들로 대부분의 열차는 자리가 매진이 됐고요.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 전라선과 장항선, 중앙선과 태백선은 오늘 준비된 마지막 열차까지 입석 승차권이나 반환되는 좌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열차 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경부선도 하행선 열차는 밤 10시 40분과 밤 11시 30분에 출발하는 대전행 KTX 열차 2편에만 각각 50에서 500석가량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또 호남선과 경춘선의 ITX 청춘 열차 역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열차 중에는 오후에 배차된 몇 편의 열차의 좌석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행선 열차도 평소 다른 금요일보다는 예매율이 훨씬 높습니다.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열차도 자리 구하시기가 힘겹고요. 태백선은 강릉역에서 밤 11시 40분에 출발한 열차 단 한 편에 경부선과 중앙선, 장항선도 오후에 배차된 일부 열차에 그리고 이외 다른 구간들도 오전과 오후 몇 편의 열차에 좌석을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차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역 창구도 부쩍 혼잡해졌습니다. 요즘 많은 역에는 자동 발매기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시간 전략에 도움이 되는 자동 발매기를 이용하시거나 코레일 홈페이지, 이 밖에 또 스마트폰의 코레일톡을 이용해서 승차권을 구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 교통정보였습니다. 방시리의 첫 차 들려드립니다.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 같은 세월 짧았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떠나갑니다. 당신을 멀리 멀리 생각하면 가슴을 적셔오는 지난 추억.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람인 것을 이토록 슬퍼질까. 이루지 못할 사랑이라면 내가 먼저 떠나가야지. 꿈 같은 세월 짧았던 행복 생각이 나겠지만 아쉬운 정도 아쉬운 미련도 모두 다 있겠어요. 새벽 안개 헤치며 달려가는 저 차에 몸을 싣고 꿈도 싣고 내 마음 모두 싣고
당신을 멀리 멀리 당신을 멀리 멀리 네, 다음은 사회면 기사입니다. 새누리당 조현용 의원이 철도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잡고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5월 말 검찰이 관피아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현역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철도 분야 관피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조 의원이 2011년에서 2012년 국내 철도 궤도 용품 분야 1위 업체인 삼표 ENC로부터 자신의 운전기사 위모 씨를 통해 1억여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지인 김모 씨를 통해서도 같은 업체에서 금품을 받는 등 수수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위 씨와 김 씨를 체포했으며 이르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해양부 공무원 출신인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8월에서 2011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뒤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검찰은 삼표 ENC 관계자로부터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과 퇴임한 이후 공단 납품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그동안 내사를 진행했으며 선거가 끝난 이날 곧바로 공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이 삼표 ENC에서 받은 돈을 본인의 선거 자금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정확한 용처를 파악 중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공단 이사장 퇴직 8개월 만에 공천을 받았다는 점에 주목, 이 돈이 공천 헌금 명목으로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일보는 조 의원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조 의원 외에 여당의 다른 중진 의원과 여당 고위 당직자 출신의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이 레일 체결장치 부품 수입업체인 AVT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당 고위직을 지낸 정부 고위 인사가 철피아 몸통 수사를 재보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아직까진 ABT사 이모 대표한테서 정치인의 금품 수수와 관련한 진술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였습니다. 4월 6일 음식을 먹다 선임에게 가슴을 맞아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숨진 윤모 일병이 군에 배치된 직후부터 매일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31일 군 인권센터가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윤 일병은 3월 3일 28사단 포병연대 본부 포대 의무병으로 배치받은 뒤 매일 폭행에 노출돼 있었다. 같은 의무대에서 생활하는 이모병장 등 가해자 4명은 윤 일병의 행동이 느리다거나 맞을 때 반응이 재밌다는 이유로 수시로 복부와 가슴, 턱과 뺨을 때렸고 마대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다리를 때리고 방탄 헬멧을 씌운 다음 스탠드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했다. 폭행의 욕설과 가혹행위도 집요했다. 잠을 못 자게 감시했고 윤일병의 어머니와 누나를 거론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때리다 윤일병이 힘들어하면 의무실에서 수액을 맞게 한 뒤 다시 폭행하는 잔인한 면모도 보였다. 사건 당일 오전에는 윤일병의 성기에 안티프라민 연고를 바르는 성추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들은 윤일병의 구타를 당하다 오줌을 싸고 쓰러지자 병원으로 옮긴 뒤 음식을 먹다 그냥 쓰러졌다고 입을 맞추고 다음날 윤일병의 수첩 2권을 찢어버리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가해자를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으로 기소하고 성추행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김덕희가 부릅니다. 오늘도 난 자유를 꿈꾸지. 오늘도 난 자유를 꿈꾸지 내 일상 속에 가려진 모습들 지나온 어린 시절 잃어버린 나의 세상은 어디에
속에 숨겨진 표정들 저마다 하얀 꿈들을 안으며 슬픈 이야기들을 모르는 척 멋진 하루를 꿈꾸지 가고 싶어 나는 새들처럼 여행을 떠나고 싶어 푸른 파도 넘어 가슴 설레이는 눈부신 세상 저편에 내 마음이 날 이끄는 대로 사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지 외로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때론 고독한 일이지 몰랐었어 너를 사랑한 게 나에게 행운이란 걸 몰랐었어 홀로 산다는 게 때로는 힘이 드는 걸 가고 싶어 나는 새들처럼 여행을 떠나고 싶어 푸른 파도 넘어 가슴 설레이는 눈부신 세상 저편에 가고 싶어 오늘도 난 자유를 꿈꾸지 내 일상 속에 가려진 모습들 지나온 어린 시절 잃어버린 나의 세상은 어디에 몰랐었어 너를 사랑한 게 나에게 행운이란 걸 몰랐었어 홀로 산다는 게 때로는 힘이 드는 걸 세상 속에 숨겨진 표정들 저마다 하얀 꿈들을 안으며 슬픈 이야기들을 모르는 척 멋진 하루를 꿈꾸지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이 탔던 5억 4천만 원짜리 고급 승용차 벤틀리를 압수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유 씨의 측근인 김엄마 김명숙 씨가 유 씨에게서 도피 준비 자금으로 받은 7천만 원도 확보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씨가 금수원을 빠져나와 전남 순천 송치제 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이용됐던 검은색 벤틀리 차량을 압수했다고 30일을 밝혔다. 이 차량은 운전기사 양회정 씨가 순천의 유 씨를 도피시킨 후에 구원파 관계자 A 씨에게 관리를 맡겨왔던 차량으로 소유자 명의는 유 씨 장남인 대균 씨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차량을 국고로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A 씨로부터 7천만 원이 들어있는 예금 통장도 제출받았다. 이 돈은 김엄마 김명숙 씨가 은신처 준비 등을 위해서 유 씨로부터 받았으며 김 씨는 다시 A 씨에게 관리를 맡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윤 전 기사 양 씨를 사흘째 소환해 도피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유 씨 사망이 확인된 이후 자수하면 불구속 수사 등 선처하겠다고 밝혔으나 양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양 씨가 다른 측근들에 비해 혐의가 무거운 데다 범인 도피 외에도 다른 불법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른 측근들이 대부분 구속된 반면 양 씨가 단지 자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유 씨 사망과 관련해 근거 없이 확산되는 유언 비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전남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과 이미 확보한 유 씨 DNA를 대조한 결과 서로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데 이어서 유대균 씨와의 DNA 조사에서도 부자관계로 확인이 됐지만 트위터와 인터넷 등에는 각종 의혹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은 유 씨 사망과 관련한 허위 사실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기사였습니다.
경기 포천시 한 빌라에서 시신 두부와 함께 발견된 박모 군이 이미 2개월 전 주민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음에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등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린아이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시신과 지내는 끔찍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셈입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31일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초 포천에서 박군을 학교에 입학시키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이 의심된다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기관은 며칠에 걸쳐 이른 아침, 낮, 늦은 밤 등 시차를 두고 상담원을 파견했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집안의 인기척이 느껴져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강제 진입하기에는 범죄 위헌성 등이 부족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담원들은 인근 학교를 뒤져 박군이 2년째 취약 유예된 사실을 확인했다. 박군의 엄마 이모 씨가 지난해 주민센터에 취약 연기 신청서를 냈고 올해는 5월 무렵 초등학교를 찾아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렵다는 의사소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관계자도 취약 유예 신청서를 받기 위해 5월 30일 박군의 집을 방문했지만 이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취약 통지서가 나온 지 2년째부터는 학교장이 진단서 등 증빙 서류가 첨부된 취약 유예 신청서를 받아 유예 여부를 심의하도록 돼 있다. 아동보호기관 상담원들은 지난달부터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요청하기 위해 교육방임 등 학대 협의를 입증할 자료를 취합해 오다 사건 발생 소식을 들었고 29일 박군을 인계받아 보호 중이다. 박군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박군이 발견된 당일에는 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9일 박군과 함께 집안에서 발견된 남성 시신 두 구가 애초 이 씨의 남편 박모 씨와 큰아들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큰아들이 경남 창원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큰아들은 박군이 친형제가 아니며 아버지는 10여 년 전, 어머니는 2, 3년 전 본 게 마지막이라고 진술했다. 시신은 부패 상태로 밀어 2주 이상 된 것으로 보이며 시신의 얼굴에 랩이 씌어져 있고 항구의 목에는 스카프가 감겨져 있는 등 타살 흔적이 있다. 박군은 시신과 함께 쓰레기가 수북히 쌓인 집안에서 경찰에 구조됐다. 경찰은 이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30일 오전 8시 30분쯤 포천시 신북면 사무소 앞에서 직장 동료의 차에서 내린 뒤 종적을 감췄고 휴대전화 신호가 같은 날 오전 10시 11시께 포천 시내에서 끊겼다. 한국일보 기사였습니다. 양영이 부릅니다. 여자는.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당신 품에 안겨, 당신 품에 안겨 사랑을 받고 싶어요. 든든한 어깨에 기대요. 사랑하고 싶어요. 만남부터 영원까지 사랑은 하나. 내 마음에 쏟은 당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Yeah, 행복한 방송. 외로워 말아요. 사랑해요. 내 곁에 있을게요.
KBS 제3라디오 오늘의 신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제면 기사입니다.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공식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정가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중국 사정당국의 칼끝은 어디까지 향할 것인가?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에 대한 공식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중국 정가가 얼어붙고 있다. 중화권에서는 상하이방의 맹주 장쩌민 전 국가주석의 측근 인사들이 저우융캉 파문의 후폭풍에 휩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정가의 주요 계파였던 상하이방의 몰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시진핑 국가주석 등 현 지도부와 당 원로 세력 간 권력 투쟁이 진행돼 왔으며 이번 조치는 이 싸움에서 시 주석이 승리했음을 암시한다고 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31일자 아시아판 기사에서 상하이시 당 관료들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감찰사정총괄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태스크포스 팀이 상하이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시 주석이 상하이방 맹주인 장 전 주석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시 주석의 호랑이 사냥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하이방의 정계, 군부, 재계 인사를 겨냥해 주도 면밀하게 진행돼 왔다. 횡령과 수조 원대 축제, 계급 장사 등이 얽힌 중국군 최악의 부패 사건으로 낙마한 쉬차이허우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부패 혐의로 조만간 처벌이 예상되는 구어보슝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장 전 주석의 군부 인맥으로 파악된다. 아들들이 부패 루머에 휘말린 허구어창 전 상무위원 역시 장 전 주석의 후원으로 성장해 범상하이방으로 분류된다. 또한 장 전 주석이 1950년대 운영했던 중국 국영 광민그룹의 왕중난 전 회장은 공금 횡령,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상하이 인민검찰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시 주석이 당과 군대 내에 장 전 주석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격분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다. 중국 최고 지도부인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7명 중 8명 정도가 장 전 주석과 가까운 것으로 분류된다. 대만연합회는 이날 시진핑이 원로 정치를 끝냈다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중국 정부의 저우융캉 수사가 선배 지도자들의 정치적 공간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특히 대부분의 원로 정치인이 베이다이허로 하계 휴가를 떠난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나온 점에 주목했다. 중국 지도부가 통상 7월 말에서 8월 초 개최되는 베이다이허 회의, 9월로 예정된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 회의의 협의 과정 없이 수사 사실을 공개한 것은 앞으로도 현직 지도자가 정치 원로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없이 중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중국군은 당국의 저우융캉 처벌 결정을 강력히 옹호한다며 일체의 행동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시 주석의 지휘를 따르겠다고 밝혔다고 기관지 해방군보가 전했다. 군이 시 주석에게 충성 맹세를 한 셈이다. 세계일보 기사였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서자 미국 평화봉사단이 단원 철수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가 에볼라 확산 방지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특히 라이베리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 전국에 휴교 및 휴무령을 내렸고 아프리카와 교류가 많은 유럽도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감염되면 90%가 숨지는 에볼라 바이러스는 지난 2월 기니에서 발견된 이후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등 주변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현재 1,323명이 감염돼 이 중 729명이 숨졌다. 미국 평화봉사단은 30일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에 파견한 단원 340명을 전원 철수시키겠다고 밝혔다. 평화봉사단 관계자는 이미 단원 2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엘렌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은 전국의 학교를 폐쇄했다. 또 1일에는 전 국민에게 휴무를 지시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도 30일간 강제 휴무에 들어갔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 중인 기니와 시에라리온 국경 인근의 시장도 운영을 중지하라고 요청했다. 스페인과 홍콩에서도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서 국제사회도 대응책 강구에 부심하고 있다. 홍콩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 입국한 사람 가운데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모두 격리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콩에서는 케냐 지역을 17일간 여행한 여성이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유사 증상을 보였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이 여성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각국 보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아프리카와 가깝고 왕래도 많은 유럽 국가들도 바이러스 유입에 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감염된 사람이 유럽에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지만 유럽연합은 감염 확산을 막을 방법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기사였습니다. 정정 불안으로 태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태국 재무부는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6%포인트 내린 2%로 하향 조정했다. 재무부는 지난 2분기까지 여행과 개인 소비 부문에서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태국 경제가 정치적 소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지 의문도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다른 기관들의 전망은 더 나쁘다. 태국 중앙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5%로 예상한 것을 비롯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등은 올해 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등 내수 산업이 타격을 받아서다. 태국 제조업 생산지수는 지난달에 전년 동기 대비 6.6% 감소했다. 15개월 연속 하락세다. 자동차 생산과 전자제품 생산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6%, 8.73% 줄었다. 프레드 깁슨 무디스 애널리틱스 이코노미스트는 MPI 등을 고려했을 때 올해 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기적의 아기로 불렸던 샤이마가 결국 숨을 거뒀다고 알자지라 등 외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엄마 이름을 따 샤이마라고 이름 붙인 이 여자 아기는 지난달 25일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 지역의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샤이마 알 셰이크 카나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건물잔에 깔렸다. 어머니는 숨진 채 병원에 도착했지만 만삭이던 뱃속의 아이는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6명이 매달려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두고 10분을 뱃속에서 버틴 아기는 산소 결핍 등으로 위중한 상태로 태어나 바로 인큐베이터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담당 의사는 이날 샤이마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사망했다고만 전했다. 알자지라 등 현진 언론들은 SNS를 통해 가자지구의 전력난으로 인큐베이터가 작동을 멈추면서 샤이마도 목숨을 잃은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병원 측에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유일한 화력발전소가 파괴된 이후 가자지구는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 병원 의료기 사용은 물론 양수기 가동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식수 조달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더해지고 있다. 교전이 4주째 이어지면서 가자지군의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는 1,300명, 부상자는 7,200명을 넘어섰다. 유엔 측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가 75%가 민간인이다. 중앙일보 기사였습니다. 김건모의 핑계 듣겠습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난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혼자 남는 법을 내게 가르쳐 준다면 농담처럼 진담인 듯 건넨 그 한마디 안개꽃 한 다발 속에 숨겨둔 편지엔 안녕이란 두 글자만 깊게 새겨 있어. 이렇게 쉽게 네가 날 떠날 줄은 몰랐어.
다음은 사설입니다. 새누리당의 탈세월호 시도는 민심 오독이다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야당이 정치적 고리에서 벗어나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달라고 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는 730 재보선 결과에 대해 세월호 전국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 달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해석했다. 재보선 압승을 빌미로 세월호 전국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국가 대개조를 다짐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건가? 오만하고 뻔뻔하다. 새누리당의 탈세월호 논리는 아전인수요 견강부호에 가깝다.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마감된 선거 결과는 단일한 원인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일각에서 세월호 피로증을 운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을 향한 비판에는 세월호 국정조사와 세월호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드러난 새정치연합의 무능을 지적한 것이 많았다고 본다. 여기에 명분 없는 전략공천, 야권연대 과정에 전략 부재가 결합해 야당의 괴멸적 패배로 귀결됐다는 게 공통적인 분석이다. 재보선 민심을 세월호 전국 탈출용으로 삼는다면 주권자의 의사를 오독하는 일이다. 이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을 언급하며 법과 원칙을 거론한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야당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형사사법 측의 교란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다. 그러나 법학자 230명은 최근 수사 기소권을 누구에게 부여할지에 관해 헌법은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주는 것 외에 특별한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며 야당과 유가족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새누리당 내 율사들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터이다. 다만 조사위 권한이 강화되면 정권의 치부가 드러날까 염려하는 것일 게다. 당당하지 못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거울 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표를 준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겠다. 국가 혁신을 이루라는 엄중한 명령으로 듣고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여권은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통과에 앞장서야 옳다. 세월호 참사라는 거대한 잘못을 바로잡아 국가 혁신으로 나아가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한다. 사고가 날 때마다 안이하게 봉합함으로써 더 크고 심각한 사고로 이어져온 악순환을 언제까지 되풀이할 텐가. 여당의 승리에 도취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다음은 구타 자만 재우기, 아직도 이런 군대가 있다니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올해 4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 4명에게 폭행당해 숨진 윤모 일병은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얼차례를 시키며 잠을 안 재우거나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게 하고 심지어 바닥에 뱉은 가래침까지 핥게 하는 엽기적인 일이 벌어졌다. 폭행 현장을 목격한 하사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폭행에 가담했다. 군 당국의 근절다짐을 믿고 이젠 정말 가혹행위가 사라진 줄 알았던 국민들은 이런 야만적인 일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진 것에 충격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선임자가 후임자에게 구타와 폭언을 일삼고 인격을 모독하는 악습은 뿌리가 깊다.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구타와 가혹행위로 영장이 수감된 병사는 육군이 27,694명, 공군은 222명이다. 군에서 자살하는 연간 70, 80명의 병사도 상당수가 가혹행위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심병사들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도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을 잠 못 이루게 한다. 지난달 27일 동부전선 육군 22사단에선 신모 이병이 영내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올해 6월 임모 병장이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휘두르고 수류탄을 터뜨렸던 바로 그 사단이다. 임 병장처럼 신이병도 A급 관심병사였다. 같은 날 강원 철원군 모 사단에서도 A급 관리병사인 박모 이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병사들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기수 열애 왕따 등의 괴롭힘을 당하다 끝내 자살을 하는 비극이 언제쯤 사라질 것인가. 적과 싸워야 할 군에서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혹행위와 폭력으로 군기를 잡겠다는 선임병이나 지휘관이 있다면 시대착오적일 뿐더러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불행한 사고로 연결되기 쉽다.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유연숙이 부릅니다. 오갈까. 이리 가리 저리 가리 우리 가리 심리 가리 내 님은 어디에 산 넘어 저가는 기쁜데 시골길 기차가 온다면 고향께 큰 힘이 온다면 그 사람 찾아가려면 주소가 없네 반지가 없네 청춘도 갈까 청춘도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청춘도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청춘도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심리 갈까 백리 갈까 내 님은 어디에 산 넘어 저가는 기쁜데 시골길 기차가 온다면 고향께 큰 힘이 온다면 그 사람 찾아가려면 주소가 없네 반지가 없네 청춘도 갈까 청춘도 갈까 이리 가리 저리 가리 우리 가리 심리 가리 내 님은 어디에 산 넘어 저가는 기쁜데 시골길 기차가 온다면 고향께 큰 힘이 온다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심리 갈까 백리 갈까 청춘도 갈까 청춘도 갈까 네, 다음은 문화면 기사입니다. 1995년 쓰레기 봉투 종량제 실시와 함께 사라졌던 서울 시내 길거리 휴지통이 20년 만에 천여 개 확충됩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담배꽁초가 대부분이었던 과거와 달리 캔, 종이컵, 플라스틱 컵, 뚜껑 등 재활용 쓰레기가 많아지면서 환경을 위해서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단, 상점이나 주택의 길거리 휴지통은 님비 현상에 따라 이동식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1일 현재 이동식 길거리 휴지통 두 종류에 대해서 샘플 제작을 의뢰했다. 두 차례 품평회를 열고 내년 초에 보급을 할 계획이라면서 길거리 휴지통 대량 공급에 나선 것은 1995년 길거리 휴지통을 대폭 줄인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길거리 휴지통 시제품은 카이스트가 폴리에틸렌을 재료로 디자인한 항아리형과 시민 우수 응모작인 이동식 결합형 휴지통이다. 제작 가격은 각각 10만원에서 13만원, 20여만 원이다. 시는 단일 모델을 결정하고 내년에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에서 수요 조사를 거친 뒤 일정 비용을 지원할 계획인데 시는 1000개에서 1500개쯤 시내에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길거리 휴지통을 없애기 전인 1995년 7607개였다가 2007년 절반으로 줄었지만 최근에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늘어 지난 1월 기준 4476개다. 시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이후 최대 6000개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서울시는 테이크아웃 커피 뚜껑 및 컵, 캔, 비닐 등 재활용 폐기물이 늘면서 길거리 휴지통의 필요성도 커졌다는 입장이다.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는 외국 관광객의 민원도 많다. 이에 따라 명동, 인사동 등 관광지에는 접이식 휴지통을 일부 설치했지만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점 앞에 설치하지 말라는 상점 주인들의 민원도 계속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점뿐만 아니라 주택도 앞에 휴지통을 설치하면 옮겨달라는 민원을 많이 해 이동식 휴지통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고정적으로 길거리 휴지통을 설치했던 과거와는 달리 쓰레기가 많은 곳에 휴지통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이동식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길거리 휴지통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 종량제 봉투 비용 등이 들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일부 자치구는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경기도는 길거리 쓰레기통을 도내 100여 곳에 시범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신문 기사였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입니다. 곤충과 영화, 생태체험, 농축산물을 테마로 한 여름축제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축제 일정을 꼼꼼히 챙기면 휴가 일정이 즐거워집니다. 경향신문입니다. 8월에 막을 올리는 여름축제는 피서객이 붐비는 부산과 경북의 해변에서 시작된다. 매년 호평을 받고 있는 부산 바다축제는 1일부터 일주일간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5개 해수욕장에서 막을 올린다. 피서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비키니 페스티벌은 단연 볼거리로 꼽힌다. 경북 예천에서는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곤충 페스티벌이 10일까지 열린다. 곤충이 어떻게 자라고 살아가는지 등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울산 울주군 삼남면 등억리 작수천변 야영장에서 열리는 2014년 밴프 산악영화제 월드투어 울주 상영회는 극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휴가철을 겨냥한 테마 상영관이다. 장애인의 도전기를 비롯해 자연 환경을 훼손했을 때 받게 되는 재앙을 담은 25편의 영화가 피서지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6일부터 3일간 울릉도에서 막을 올리는 오징어 축제는 입맛과 손맛을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손색이 없다. 오징어잡이 배 승선을 비롯해 오징어와 바다 미꾸라지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다. 경북 포항에서 3일까지 열리는 국제불빛 축제는 10만여 발의 불꽃이 영일만 밤바다의 하늘을 수놓는다.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에서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 맨손 고기잡이, 조개잡이를 비롯해 전통 물고기잡이 방식인 독사를 체험할 수 있다. 1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목포 해양문화축제에서도 고기잡이를 통해 최절정에 이루는 파시가 재현된다. 사막도 동명도 수산시장 사이에서 190m의 다리를 놓고 시작되는 해상파시, 인근 목포 선장가에 마련한 육상파시가 열린다. 해변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볼만한 축제는 풍성하다. 충남 천양에서는 24일까지 칠갑산 세계 조롱박 축제가 천장리 알프스 마을에서 열린다. 충북 지역 피서지에서는 숲속 음악회가 눈길을 끈다. 영동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송호궁 민관광지에서 피서객을 위한 국악무대가 열린다. 영동군 물안계곡 학생야행장에서는 2일 물안계곡 음악회가 진행된다. 강원도 화천 붕어섬 일원에서는 10일까지 물의 나라 화천 쪽백 축제가 열린다. 야외에서 영화를 즐기는 태백쿨 시네마 페스티벌도 3일까지 오투 리조트 일원에서 즐길 수 있다. 영월군은 3일까지 동강 둔치 일대에서 동강 축제를 열고 맨손 송어 잡기, 동강 보물찾기, 뗏목 래프팅 체험 행사를 연다. 전북 장수군에서 청정축제로 소문난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29일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3일 동안 장수 의암공원과 장수군 일원에서 먹는 즐거움과 구경하는 재미, 체험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사과수학 체험에 참여하는 홈페이지 www.장수페스티벌.com을 통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이선희의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몰라도 왠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자꾸 나는 누군가 그리워져 자꾸 나는 누군가 보고 싶어 설레이는 이 마음은 왜일까 그대 보면 약해지는 이 마음 이 마음 이 마음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이 뭔지 잘은 몰라도 왠지 가슴이 울렁거려요 사랑이 뭔지 잘은 몰라도 왠지 가슴이 울렁거려요 다음 소식입니다. 730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은 선거구 3곳을 새누리당이 가져가면서 높은 투표율은 야당이 유리하다라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기존의 공식은 투표율이 높으면 야권 성향의 젊은 층이 대거 투표에 참여한다는 판단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2012년 대선에 이어 6.4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공식이 통하지 않은 만큼 이제는 투표율에 따른 여야 유불리를 단정짓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단순히 여야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높은 투표율은 이례적인 관심 정도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선거구는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최대 2변을 연출하며 당선된 전남 순천 곡성이다. 이곳은 15개 전체 선거구 중에서 가장 높은 5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의원의 고향인 곡성에서는 61.1%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곡성에서도 70.6%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려 새정치민주연합 서가번 후보를 9.1%포인트 차로 따돌릴 수 있었다. 순천 곡성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곳은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동작을이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야권 단일 후보인 정의당 노회찬 후보의 신승을 거뒀다. 세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 경기 김포에서는 치킨 신화를 전면에 내세운 정치 신인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빅맨 새정치연합 김두관 후보를 10.4%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압승을 거뒀다. 새정치연합은 평균 투표율인 32.9%보다 높게 나타난 6곳 가운데 전남 나주 화순에서만 승리하는 데 그쳤다. 가장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선거구는 광주 광산을이었다. 이곳에서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이 당선됐지만 득표율은 다른 선거 때에 비해 저조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이용섭 후보는 이 선거구에서 74%의 득표율로 당선됐지만 권 의원의 득표율은 60.6%에 그쳤다.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을 하면서 재보선은 여당 분리라는 공식도 깨졌다. 730 재보선을 제외한 역대 30차례 재보선에서 여당은 7차례만 승리하는 데 그쳤다. 국민일보였습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수도권 1기 세 도시들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에 진입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서울과 6개 광역시, 경기도 수원과 경남 창원 등 9곳으로 고양시는 10번째 100만 도시가 됐다.
성남시와 용인시도 1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경기도에서만 100만 명 이상 거대 도시가 4곳이 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31일 고양시청 체육관에서 100만 고양시의 10대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100만 도시에 따른 행정 변화에 대비하고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1박 2일 시민 대토론회에 들어갔다. 10대 미래비전은 시민 안전,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 창조적 교육 특구, 편안한 출퇴근길, 시민 참여 자치도시, 신한류 국제문화예술도시, 부채 제로 도시, 지역 간 균형 발전, 2020 평화통일특별시 추진 등이다. 고양시는 1992년 시 승격 당시만 해도 인구가 24만여 명으로 성남시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삼송, 풍동, 지축 등 이딴 택지 개발로 20여 년 만에 4배 이상 인구가 팽창했다. 일산 새 도시 등의 주거, 교육 환경이 좋은 데다 킨텍스를 중심으로 전시산업과 문화, 유통,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것도 인구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고양시는 수도권 주요 도시인 수원이나 성남, 용인, 부천 등과 견저 경제 자족성이 크게 뒤진다. 2012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고양시의 인구 대비 지역 내 사업체 종사자 비율은 26%로 성남과 수원, 부천, 용인에 못 미쳤다. 주택수 대비 지역 내 사업체 총 종사자 비율도 0.95명으로 성남이나 수원 등에 크게 뒤졌다. 최성 고양시장은 기존에 추진해온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자동차 클러스터, 마이스 산업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신문 기사였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택시를 부르고 운전기사의 평가까지 볼 수 있는 카카오 택시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카카오가 택시 사업에 뛰어든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택시를 부르고 운전기사의 평가까지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31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자와 택시를 연결해주는 카카오 택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내 태스크포스 팀을 꾸리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 안재욱의 친구 전해드리면서 8월 1일 오늘의 신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배창복, 안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괜스레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땐 내 어깨를 두드리면 보낼 줄 알아야 시작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있잖니. 없이 달래고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여.
세상에 꺾일 때